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임상의학사 오진명입니다. 수술 후 식사는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퇴원하실 때 식사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막상 집으로 돌아가니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기도 하고 추가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통해 위 수술 후 식사 요령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같이 함께 알아보실까요? 먼저 위의 기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식도를 통해 들어온 음식을 잠시 보관하여 소장으로 천천히 내려보내고 기계적 운동과 효소 분비를 통해 음식을 잘게 부숴주며 소화작용을 하게 됩니다. 덤핑이란 덤프트럭이 음식을 소장으로 쏟아내는 것 같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용어로 위 수술로 인해 위의 크기가 작아져 음식이 소장으로 빠르게 내려가 겪게 되는 식후 다양한 불편 증상들을 의미합니다. 덤핑 증후군의 주요 증상으로는 복통 및 복부 팽만, 심박동 증가, 구토 및 설사, 식은땀, 어지러움 등 다양합니다. 특히 과식하시거나 음식을 빠르게 섭취하는 경우, 식사와 함께 수분을 섭취하는 경우, 식후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더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고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하여 반드시 조금씩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하고 음식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사를 균형 있게 계획해야 합니다. 그럼 수술 후 시기에 따른 단계적인 식사 진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수술 직후 병원에서는 소량의 물부터 시작하여 미음을 드신 후 죽과 함께 부드러운 반찬을 섭취하게 됩니다. 퇴원 후 2-3주까지는 죽식을 유지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소화 능력에 따라 진밥으로 진행하며 한 끼 식사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합니다. 퇴원 후 초기, 중기, 후기 3단계로 나누어 식사 진행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수술 후 2-3개월까지의 기간은 초기 회복 단계입니다. 회복 기간 동안에는 하루 식사 횟수 5-6회, 추가 간식 1-2회 섭취를 권장합니다. 한 끼 식사량은 죽 또는 흰밥 3분의 1공기 정도로 소량씩 시작하여 한두 숟가락씩 천천히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찬은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부드럽고 담백하게 조리하고 진밥 진행 시점부터는 부드러운 생채소 섭취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회복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섬유질이 많거나 질기고 딱딱한 식품, 말린 과일류, 잡곡류는 당분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기간은 적응 단계입니다. 식사 횟수는 4-5회, 추가 간식 1-2회 섭취를 권장하고 한 끼 식사량은 밥 반 공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 잡곡밥이나 대부분의 채소류도 천천히 꼭꼭 씹어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이후는 유지 단계입니다. 하루 식사 횟수는 3-4회, 추가 간식 1-2회 섭취를 권장하고 한 끼 식사량은 밥 3분의 2공기에서 1공기 내외가 적당합니다. 유지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음식 섭취를 통해 일반적인 식사로의 진행이 가능하고 수술 전 평소 식사량과 비슷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위절제 범위와 성별, 소화 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 반찬은 잘 안 먹어도 밥은 한 공기씩 잘 먹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러한 식사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있는 식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죽과 밥에 있는 주요 영양소인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체중을 유지시키고
힘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반찬에 있는 영양소의 기능까지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모두 공급받기 위해서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어육류 반찬과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 필요하고 또 칼슘 보충을 위해 유제품 섭취도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음의 식품 구성 자전거를 활용하여 색깔별로 나누어 각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의 종류와 영양소 구성을 알아보고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과 주의할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주식으로 섭취하는 밥과 죽이 포함된 곡류군입니다. 곡류군에 함유된 주요 영양소는 탄수화물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면 체중이 줄고 기력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죽 또는 밥의 식사 형태로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합니다. 식사를 통한 곡류군의 섭취가 부족하셨다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빵 또는 달지 않은 비스킷, 찌거나 으깬 감자 요리, 스프, 백설기, 증평과 같은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떡류 등의 식품을 이용하시어 간식으로 보충하도록 합니다. 다만 당분이 많은 과자나 빵류, 맵거나 짠 국수, 라면류, 감자튀김, 찰진 찹쌀떡 등의 음식은 소화에 불편감을 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식품군은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이 포함된 어육류군입니다. 어육류군에 함유된 주요 영양소는 단백질로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와 혈액, 근육,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수술 후 빠른 상처 회복과 체력 보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사에서 놓치지 않고 매 끼니 한두 가지씩 꼭 챙겨 드셔야 하겠습니다. 고기는 질기거나 기름이 많은 부위는 제거하여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시고 조림이나 구이, 찜 등의 방법으로 부드럽게 조리하도록 합니다. 고기 생선뿐 아니라 계란과 두부를 이용한 음식도 다양하게 조리하여 자주 섭취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채소군입니다. 채소에는 비타민, 무기질, 파이토케미컬 등 다양한 활성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는 채소의 딱딱하고 질긴 부위는 제거하고 부드럽게 익혀서 섭취합니다. 죽을 드실 때에는 죽과 함께 끓이거나 볶거나 데친 나물 반찬으로 드시고 퇴원 후 2-3주가 지나 진밥으로 진행하는 시점부터는 생채소도 시도해 봅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경우에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천천히 꼭꼭 씹어 섭취합니다. 다음은 과일군입니다. 과일에도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 파이토케미컬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퇴원 후에는 부드러운 과일류부터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껍질과 씨앗은 제거하고 소량씩 꼭꼭 씹어 섭취하도록 합니다. 즙이나 주스 형태로 갈아서 드실 경우에는 많은 양의 당분과 섬유소가 농축되어 빠르게 장으로 유입돼 소화에 불편감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씹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에는 단백질과 지방, 칼슘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뼈 건강을 위해 하루 1-2회씩 매일 꾸준히 보충하도록 합니다. 먼저 소화가 잘 되는 발효 요거트나 요구르트, 고칼슘 두유 등으로 보충하시고 밥으로 진행하는 시점에는 우유와 치즈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유당불내증으로 우유 섭취가 어려우셨던 분은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또는 유당분해 우유 등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지 및 당류, 기타 양념류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이므로 식용유는 조리 시에 적절히 활용합니다. 다만 기름 사용량이 많은 튀김 등의 요리법은 피하시고 조림이나 구이, 볶음 등의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조리 방법을 이용합니다. 양념을 너무 제한하다 보면 식욕의 저하로 식사량을 늘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금, 설탕, 파, 마늘, 고춧가루 등 대부분의 양념류 모두 조리 시 적당량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식사의 기본 원칙을 6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량씩 자주,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천천히 드시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면 식사 시 작은 그릇, 작은 스푼으로 식기류를 바꿔 보세요. 또한 여러 가지 음식의 재료를 한꺼번에 드시기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식재료를 나누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씹는 것이 불편한 환자분이라면 반찬을 먹기 편하게 다져 드시도록 합니다. 믹서를 사용하셔야 할 경우에는 음식을 수분이 많은 형태로 한 번에 다량 섭취하지 마시고 스푼을 이용하여 천천히 꼭꼭 씹어 나누어 섭취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먹기. 음식은 질긴 부위나 기름기를 제거하고 부드럽게 조리하도록 합니다. 기름진 음식,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 지나치게 단 음식은 소화에 불편감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식사 중 수분은 되도록 섭취하지 않기.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사 중 수분은 되도록 섭취하지 않습니다. 국은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하다 보니 우리 몸의 수분량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물은 반드시 식후 30분 이후에 소량씩 자주 섭취하시고 한 번에 빠르게 드시지 않습니다. 또한 식후 바로 눕지 마시고 잠시 앉거나 비스듬히 기대어 휴식을 취한 다음 가벼운 운동으로 소화를 시키도록 합니다. 네 번째, 당분이 많은 음식 섭취 주의하기. 당분이 많은 빵, 아이스크림, 음료 등 단순 당질로 이루어진 음식 섭취에 주의합니다. 덤핑 증후군 예방을 위해 단 음식은 식후 바로 또는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식사 후 식은땀이나 어지러움 등 저혈당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사탕이나 주스 등의 간식을 섭취하고 잠시 쉬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기.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 식사 횟수를 지키고 조금씩 식사량을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열량과 영양소 섭취를 통해 체중 감소를 최소화하여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사를 균형 있게 계획하고 골고루 먹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건강한 생활 실천하기. 술과 담배는 암의 원인이 되므로 완전히 끊으시고 즙이나 액기스, 한약재 등 민간요법은 환자분의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위수술 후 식사 요령에 대하여 한 가지씩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환자분들께서 위수술 후 식사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모아 하나씩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컨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할 예정이니 국립암센터 임상영양실 카카오톡 채널 자주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임상영양사 오진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